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도 초관심사인 토트넘의 부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도 엔지 감독의 전술에서 핵심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부상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 지금 아시안컵에 출전하고 있지만 온전히 몸 상태가 100%인 것은 아닙니다. 사타구니 부상도 여전히 완치가 되지 않았으며 스포츠 탈장도 수술은 잘 됐지만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서 유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려면 그가 이끄는 선수단의 부상자가 줄어들어야 하죠. 그런데 토트넘에는 유독 부상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토트넘에는 햄스트링 근육 부상이 많은지에 대해서 영국 디 애슬레틱의 분석을 바탕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NG 축구에서 햄스트링 부상이 많은 이유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형님 누님들은 눌러주시면 축구형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토트넘의 엔지 감독은 특유의 메디컬 리포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자들은 벤 데이비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약 한 달, 데인 스칼렛이 훈련 중 햄스트링 부상, 지오바니 로셀소 역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추정되는 근육 문제로 한 달 결장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더벤과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후 이제 막 팀에 복귀한 시점입니다. 반더벤은 2달 이상, 로메로는 약 3주가량 결장했습니다. 시즌 초 브레넌 존슨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했고 파페사르는 12월 31일 본모스와의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가 되었죠. 우도기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11월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서 하차했고 10월 말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토트넘에는 햄스트링 부상자가 많은 걸까요? 영국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분명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셀틱의 데뷔 시즌이었던 2021-22 시즌 엔지 감독의 스쿼드는 같은 문제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12월 중순에 셀틱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6명의 선수를 잃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당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햄스트링 부상은 분명히 극복하고 싶은 부분이지만 내겐 새로운 일은 아니다. 몸담았던 팀에서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경기하는 방식과 그 시작점이 항상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르게 경기하고 다르게 훈련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다름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엔지 감독은 선수들에게 체력 소모가 크지만 상황상 선수단 로테이션을 많이 할 수 없다면서 선수단 뎁스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벤 데이비스를 교체해줄 수 없는 것이 하나의 예시였는데요. 엔지 감독은 더 견고하고 뎁스가 좋은 팀을 구성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햄스트링 부상이 단지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의 방식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일까요? 햄스트링 부상의 증가는 당연하게도 경기당 더 많은 스프린트를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햄스트링에 피로를 주는 운동은 많은 양의 고속 달리기입니다. 이는 최고 속도의 80%로 반복적으로 달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른 하나는 최대 스프린트입니다. 특히 엔지 포스테코글루 같은 감독 밑에서 뛰는 선수들의 능력치는 이제 해당 영역에서 더 높아졌다고 평가합니다. 수치가 이를 증명하는데요. 11월 스카이스포츠가 데이터를 발표했을 때 토트넘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대부분의 팀 스프린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경기 결장으로 이어진 선수의 총 부상 건수가 6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기를 치른 것에 감안해서 모든 대회에서 1000분당 부상자 수를 조정하면 2위로 올라가죠. 프리미어 인저리에 따른 올 시즌 토트넘은 1000분 경기당 2.9건의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이전 시즌들에서 1.5건 이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토트넘이 많은 햄스트링 부상자로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 애슬레틱은 그 이유로 감독의 교체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감독을 교체한 구단에서 부상자가 약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선수의 생체 리듬이 훈련과 경기 방식에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선수들이 갑자기 다른 시스템에서 뛰게 되면 부상이 생기는 것이죠.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팀들이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토트넘은 NG 감독이 부임한 후 오히려 훈련 세션은 짧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콘테의 이전 2시즌보다 강도는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짧고 굵게 굴리는 훈련 방식을 NG 감독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NG 감독은 자신의 의료팀을 토트넘으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NG 감독과 토트넘 스태프가 서로에게 익숙해져야 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지적받고 있죠. 일반적으로 의료진에게는 새 감독의 훈련 세션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토트넘 선수가 훈련에서 감독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극도로 열심히 뛰는 경우죠. 이런 경쟁 의식이 때론 부상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PL에서 새 감독이 부임한 후 갑자기 많은 근육 부상자가 발생한 사례가 최근 몇 번 있었습니다.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이 대표적인 사례죠. 클롭 감독 밑에서 선수들은 처음에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2015년 10월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선수들은 시즌 평균 107.9km에 비해 총 116km를 뛰는 더 힘든 훈련과 경기 운영을 요구받았죠. 제임스 밀러는 한 훈련 세션에서 어린 선수가 구토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휴식은 줄고 훈련은 경기만큼 강도가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부상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 시즌과 다음 시즌 동안 클럽이 선수들을 너무 혹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수들은 클럽의 훈련 방식에 적응했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지나면 NG 감독의 시스템에서도 부상자가 줄어든다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도 이런 NG의 시스템에 빨리 적응할수록 유리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토트넘에게 가장 큰 위험은 재부상의 문제죠. 모든 전문가들은 부상의 가장 큰 예측 인자는 이전 부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축구 선수의 30%가 처음 부상을 당한 후 복귀한 지 2주 이내에 햄스트링 부상을 다시 당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회복된 햄스트링이 다시 부상을 당할 위험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반더벤과 로메로 모두 이전에 이러한 부상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NG 감독이 예상했던 대로 토트넘의 선수들이 적응하는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팀이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햄스트링 종류의 부상은 전술적인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아주 강한 전방 압박, 높은 수비 라인, 그리고 빠른 역습, 이렇게 3박자가 이루어질 때 부상도가 높아진다고 보는데요. 그만큼 스프린트 횟수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 시스템의 적응, 그리고 부상자를 줄이는 노력에는 모든 선수들을 케어하는 캡틴인 우리 손흥민 선수의 역할도 클 겁니다. 이번 1월에 3호, 4호 영입 차례로 하면서 선수단 뎁스도 키우고 얼른 선수들도 훈련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부상이 줄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에서 토트넘의 햄스트링 부상자가 많은 이유 유익하셨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